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전주 대비 2% 넘게 상승했는데요. 이번 주는 MSCI 편입 이슈까지 있어서 이 글로벌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는 소식입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치였던 84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은 94만 3천 건이 발표가 되면서 연준이 예상했던 고용 목표치에 다가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테이퍼링 논란도 있지만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 변동성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주목해야 할 지표가 많은데요. 중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인플레 압력에 대한 영향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과 함께해 주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박원재, 유지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개장 시그널 다뤄드리겠고요.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채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활발하게 주식 이야기까지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서울경제TV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재훈 전문위원의 주유소 포트 현황입니다. 엑세스바이오와 비트컴퓨터, HLB는 목표가를 달성을 했죠. 엑세스바이오는 17% 챙겨가면서 목표가 3만 6천 원 도달했고요. HLB는 22% 넘게 단숨에 달성하면서 목표가 4만 3천 원 도달했습니다. 비트컴퓨터도 마찬가지로 26% 넘게 챙겨가는 모습이었고요. 현대, 엘리베이와 한라홀딩스 두 종목 모두 지금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지난주에 조금 올라오면서 10.9% 챙겨가는 중이고요. 한라홀딩스 마찬가지로 10%대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지난주 대북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대단했습니다. 아난티가 현재 수익률 20%대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명신산업도 계속해서 수익률 조금씩 더 키워가고 있습니다. 14% 넘게 올려가고요. 이화공영까지 4%입니다. 이렇게 모든 종목들이 수익 보고 있는데 자세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재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포트 종목들이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수익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술주가 조금 부진했는데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강했던 만큼 이번 주도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번 주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지난주에 시장의 흐름들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주도 아무래도, 좋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크죠,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이라면. 근데,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또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야간 선물 시장도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번 주에 시장은 약보합 정도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호가의 수준을 좀 보게 되면 0.4% 거래소는요. 코스닥은 0.02% 상승 출발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박스 권역에서 좀 진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단 자리대를 보게 되면 선물 기준으로 440포인트를 저항으로 좀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440포인트 정도가 된다라면 정고점권역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아랫바량으로 좀 보더라도 한 42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박스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옵션 만기는 크게 변동은 나오진 않을 것이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지난주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뭐 월요일 정도 빼놓고 나서 다 순매수 기조를 좀 유지를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좀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됐었어요.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대규모로 좀 매수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1조대가 넘는 그런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된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적인 부분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베이시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좀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 쪽에 있어서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될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좀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뭐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시장은 대형주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양호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1140원짜리대를 이탈을 해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1150원대 후반자리대까지 고점을 치고 난 이후에 밀렸다가 하락 N자로 좀 밀렸어요. 근데 이 자리대를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야 좀 수급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의 이 21선 자리대를 좀 저항으로 해서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좀 기억을 하시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흐름들은 지수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옵션 만기일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떤 그 이재용 부회장에 있어서의 리스크적인 부분들 뭐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좋게 진행이 된다라면 섹터에 있어서의 강한 흐름들도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에 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된다라면 올해 연초죠. 연초에 이 애플카에 대한 얘기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애플카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뭐 한국을 찾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배터리 쪽과 전장 쪽에 있어서 협업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다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크게 종목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LG전자가 대체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LG화학 쪽도 여전히 좀 관심 종목에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 쪽에 있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일단 LG 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입니다. LG 이노텍 쪽도 이 전장 쪽의 사업을 충분히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 애플에 대한 이슈, 뭐 스마트폰, 아이폰에 대한 부분도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을 좀 많이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이슈를 보게 되면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이번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11일 날 있죠. 그리고 사전 예약은 그 다음 주인 17일 날 사전 예약이 좀 시작이 됩니다. 삼성 쪽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상당히 많이 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생산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있어서도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관련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BH 같은 기업이 있어요. 이미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라고 해서 밀려 내려왔죠. 그리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다시 갤럭시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상승을 했었어요. 정고점 자리를 넘어가진 못했는데요. 좀 눌러주는, 21선 정도까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분할로 접근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KH 바텍도 있죠.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지만 견조한 그런 모습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UTI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제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하이테크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추세를 좀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은 단기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은 테스입니다. IT 쪽,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의 이 수급이 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테스 같은 종목군도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YG 플러스입니다.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깊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좀 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러주는 한 7,100원 정도대, 그 정도대가 오게 된다면 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격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오늘 시장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8월 9일 월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은 약간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상장 첫날 카카오뱅크가 금융주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오르면서 시가총액 전체적으로는 12위에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유럽연합 백신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상승을 이뤘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1,142원대까지 내려왔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국제 유가는 67달러까지 빠지면서 70달러 선을 회복해주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세한 개장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하락불 켰고요.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여부가 결정된다는 소식인데 이런 결정에 따라서 오늘 오후장에서는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네이버가 가장 큰 폭의 하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2% 넘게 급락하면서 현재 가격은 43만 5,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으로 출발합니다. 삼성 SDI가 1%대 넘게 가장 많이 빠지면서 현재 가격 76만 8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사업 순항 소식에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LG화학은 0.6% 가까이 하락하며 83만 7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0.9% 하락하고요. 셀트리온은 0.7%대 조정받으면서 현재 가격 26만 9,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수 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는 예상 체결가와는 다르게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0.4% 가까이 조정세 나오면서 현재 3,257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 하락하며 1,056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는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세가 연출되고 있고요.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 강하게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오후장 들어서 유입세가 현물 시장으로 들어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가 상승 성공했고요. 카카오게임즈는 0.24% 소폭 상승하며 82,300원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0.68%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헬스케어 오늘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 제약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1.2% 넘게 하락하며 현재 14만 4,6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도 1%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모든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조금 부진한 모습인데요. HLB가 1% 넘게 하락하면서 35,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도 0.9%대 가까이 내리면서 9만 200원대 조정받고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네, 순간포착 라이브 매매 시그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기 전에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이 방송 외에도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양지수가 좀 하락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미국 증시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세가 거칠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개장 상황 짚어주시고요. 오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일단은 아침에 개파락으로 일단 시작을 했어요. 동시효과와 좀 다르게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폭락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아침에서 대부분 종목들이 빠지지만 올라가는 쪽은 아침에 돼지열병 주말에 얘기 나왔죠. 3개월 만에 이제 돼지열병 얘기가 나와주면서 이쪽 관련된 동물 백신 관련주들, 뭐 이글벳, 제일바이오 이쪽들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서는 지금 딱히 움직이는 모습들은 보여주지는 않고 그 DDR5 관련주라고 해갖고 그쪽에 이제 아비코 전자라든지 뭐 테크윙이라든지 그쪽 DDR5 관련주들이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네요. 근데 저쪽은 그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자, 결국은 시장에서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강한 애들은 잘 안 빠집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특징으로 좀 잡히고 있고, 그럼 오늘 지수가 밀릴 때에서 지금 급락이 나오느냐?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미국 시장이 크게 빠지지도 않았고, 그러면은 지금 흔드는 부분들은 오늘 이정부 회장에 대한 이제 가석방을 앞두고 일부러 장을 조금 흔들면서 좀 불안하게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시장 혼자 급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살짝 흔들리는 거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지수에서 장대 연봉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그때는 위험하죠. 이렇게 빠지면. 그래서 지금 막 종목들이 막 대형주들이 막 현 시간에서 마이너스 5% 돼 있고 좀 더 10분 좀 지나면은 마이너스 15% 빠져 있고 개별주들 하한가도 막 30개, 40개 떨어져 있고 이러면은 현금하고 도망가야 되지만 지금처럼 흔들릴 때에서는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싸게 사시면 되는데 패턴을 양분해야 됩니다. 제가 투트랙 전략을 가라 그랬죠. 아예 바닥에 있는 아예 올라가지도 않은 그런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을 순환매로 좀 느리게 움직이지만 그걸 그냥 잘 갖고 있던가 아니면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제 아비코 전자처럼 이렇게 강하게 머리를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로 매매로 들어갈 건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신텍 같은 경우도 DDR5 관련주거든요. 근데 이 신텍처럼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는 이런 강한 종목들을 지금은 늦었죠 공략하기를.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떠 있는, 그러니까 신텍의 이 정도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건데, 한 신텍의 이렇게 정고점 부분에서 이렇게 바닥은 아니죠. 이렇게 바닥은 아닌데 많이 올라가는데 고점 부분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있거나 아니면 정고점 돌파를 이미 했거나 할 거를 앞두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IT 섹터에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 떠 있는 고점주라고 그러죠. 고점에 떠 있는 패턴 매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완전 바닥에 있는 순환매 종목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업종마다 다 틀립니다. 남북경영주도 마찬가지고 뭐 IT도 마찬가지고 뭐 IT 섹터는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많으니까 뭐 그 외에서도 다른 섹터에서도 고점 종목과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양분을 해서 오히려 흔들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면 지금은 그렇게 위험한 장은 아닌 것 같아서 종목들이 안 빠지잖아요. 가는 애들은 열심히 가고 계속 가요. 가는 애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일단 이재용 부회장 이제 가석방 여부가 그러니까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시장은 다시 제 정상으로 가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는 지금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카카오뱅크가 먼저인가요? 네, 카카오뱅크 주가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그거부터 먼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상장이 됐죠. 상장이 되고 나서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내 리포터에서는 이제 비싸다라는 이제 평가를 내렸죠. 그리고 나서 장 끝나고 봤더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지막지하게 샀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전일 400만 주를 넘게 사줬죠. 기관들도 110만 주를 넘게 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급의 논리에 의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아까 전에도 시장에 대해서 강한 놈들은 계속 가고, 그다음에 순환매도도 움직이긴 하는데, 근데 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순환매 종목들은 잘 움직이질 않습니다. 순환매가 움직이긴 하지만 장이 강하게 움직여줘야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지,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에서는 차별화 시장이라고 그래서 강한 놈들만 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잡주들만 가거나.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식인데, 어쨌든 잡주들은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거는 별로고, 어쨌든 카카오뱅크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에서 분할매도 조금씩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끝까지 뭐 계속 가져가시는 부분들은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뭐 나머지 부분들은 뭐 조금씩 가져가시는 부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신규 매수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격은 좀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공모 가격에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외국인들이 잘 사줬기 때문에 저 수급의 논리로 의해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당장은 떨어지지 않을 텐데,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아서 나간다라 그러면 이제 오늘 상투가 치겠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 아침에서는 외국인들은 45,000주 매도지만 그래서 관망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카카오그룹 계열의 인터넷 전문은행이고, 그리고 지금 금융주 섹터에서 은행주 중에서는 지금 랭킹 시총 1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신규 첫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사댔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꼬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꼬심을 당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좀 길게 한 건데, 올라갈 때 덤비지 마시고 차라리 조정을 할 때 공략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거나 하는 게 안전해 보이고요.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대응이 틀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할매도 조금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6만 원이 깨지지 않으면 버틸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무조건 올라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매도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을 가져가시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망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SK머티리얼즈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SK머티리얼즈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많이 올라갔죠? 그동안 반도체 재료, 부품, 소재 관련주들 쪽에서 다른 애들은 원래 자리로 내려온 애들도 꽤 있는데, 얘는 오히려 3월달서부터 7월달까지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위로. 그러면 당연히 이 정도의 조정과 흔들림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럼 얘가 이걸로 해서 조정이 더 세게 나오고 이렇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위로 다시 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올 하반기와 내년에서 저는 굉장히 강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IT 섹터는 많죠. 2차 전지도 IT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IT고, PCB도 IT고, 플렉서블도 IT고,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뭐 인공지능, 뭐 OLED 다 반도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IT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대장으로 뭐가 제일 강하게 갈 것인가, 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IT 섹터는 시장의 주도주로서 다시 한번 힘을 낼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SK머티리얼주 그렇게 힘이 떨어질 만한 종목은 아니에요. 일단 2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부분들의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에 대한 사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SK머티리얼즈는 반도체랑 OLED 배터리 소재를 모두 아우르고 있는 뭐 황금 포트폴리오를 갖춘 기업이다. 뭐 이런 얘기들과, 그다음에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한 강한 흐름들 때문에 조정이 나온 거지, 수급적인 부분들도 그렇게 흠을 잡을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조정 과정이 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관망 정도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조정을 세게 내려와서 한 35만 원을 이탈하는 수준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런 종목은 싸게 공략을 해봐도 좋을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관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특수가스 관련주 쪽이에요. SK머티리얼즈. 특수가스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태양전지 제종에 쓰이는 특수가스라든지,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에도 쓰이는 특수가스 관련주 쪽인데, 이쪽 비슷한 쪽으로 움직이는 쪽들이 이제
후성, 그다음에 SK 머티리얼즈, 하나 머티리얼즈, 뭐 그런 이제 머티리얼즈 시리즈들이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인선 ENT 주가 전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요. 이것도 살펴보면, 자, 앞서서 종목 두 개도 다 관망 의견을 좀 드렸는데 얘도 좀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이 아직까지 바닥을 쳤다라는 느낌보다는 조정 과정에 있는 상황이고, 이 종목은 그 건설 폐기물 업체죠.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거 뭐 그런 이제 폐차 할 때에서도 이제 인선 ENT 저쪽에 저도 예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뭐 중고 부품 뭐 자동차 이런 부분들 아니면 뭐 철제 이런 부분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 한 5년 전에 비해서는 좀 다각화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그다음에 자동차 해체 재활용 이런 부분들 재활용 이제 업체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철 스크랩 가격이 1kg당 지난해 250원에서 290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3월 달에 보면은 420원으로 한 5, 60% 정도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계속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 매출액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2,330억에서 2,600억 정도로 다다를 거라는 레포트들이 나와주고 있고, 지난해는 한 2,000억 정도 했어요. 2,080억 정도? 그 정도 했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일단은 한 적게는 한 10%에서 뭐 많게는 한 24% 정도 컨센서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은 계속 양호하지 않을까. 다만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부분을 선반영하고 움직인 게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좋고 실적도 좋아질 건 확실한데 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12,000원이 일단은 깨지고 나야 여러분들이 좀 싸게 공략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관망. 그래서 오늘 모든 세 종목은 다 주식은 괜찮은데 위치가 조금 그래서 다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 개장 상황부터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는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지금 양지수 혼조세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글벳이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의 돼지 농장에서 3개월 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함께 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이던 돼지 2,400마리에 대한 긴급 살처분을 실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시장에서는 이 구충제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사료, 구제역 등 이런 테마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글벳이 대장주로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주가 6.5% 급등하면서 9,270원까지 주가 향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윗꼬리 달고 현재는 조금씩 상승분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네이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에 도달했던 종목이죠. 네이블이 오늘도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업체인 네이블은 5G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요즘에 이 5G 요금제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한 가입자 평균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일봉으로 살펴보시죠. 네, 네이블은 횡보를 오랜 기간 동안 해오다가 지난주 상한가 도달한 이후로 오늘도 갭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의 상승분을 크게 반납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52주 신고가 달성하는 모습이고요. 현재는 9% 넘게 주가 급등하면서 1,500원 선 주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아비크 존자입니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반도체 업종을 집중 순매수한 가운데 전자부품 전문 업체인 아비코의 올해 2분기 실적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아비코전자는 올해 2분기 매출 3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88% 상승한 17억 원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이렇게 평가가 좋게 나오면서 현재 주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8% 올라가면서 1,8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봉 보시죠.
네, 일봉상으로 아비코 전자는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7월 중순 7,600원대부터 현재 주가 11,050원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7%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박원재 전문위원님 만나볼 텐데요. 그 전에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박원재라고 전송을 해주신다면 이 박원재 위원님의 시장 보는 이야기들 장중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원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은 예상과는 다르게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고 있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이 시장에서 좀 매물 출회를 일으키는 모습인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까지 살펴주시죠. 네, 예상과는 다르게라는 멘트가 아주 귀에 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지난 주말에 미국 시장은 고용지표의 호조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의 훈풍을 받지 못하고 밀리고 있어요. 원인은 수급입니다. 외국인이 지난주에 좋았던 거는 외국인이 들어와서 수급을 개선시켰기 때문에 좋았는데 오늘은 또 역시 수급이 안 따라주니까 바로 밀립니다. 이 얘기는 지금 시장은 그렇게 추세적으로 위로 갈 만한 그런 힘은 약합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은 시장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된 변수는 누가 뭐라 해도 실적을 베이스로 해야 됩니다. 실적이 근데 지금 실적 시즌인데 대단히 좋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별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결국은 2, 4분기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 피크아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실적 다음에는 이제 통화량입니다. 통화량에 대해서 긴축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연준의 지금 가이던스를 보면은 다음 회기 때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통화량 긴축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인데 금리 부분은 지금 너무 저금리라서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이 올랐을 때는 적당한 금리 상승이 좋은데 최근에 금리가 1.1에서 1.7까지 오를 때 경기주가 올랐고 이게 다시 1.2까지 떨어지니까 시장은 좀 충격을 받았죠. 금요일 날 이제 미국 증시에서는 1.3대까지 올라와서 이걸로 보면 국내 시장이 좀 돌아설 만도 한데 오늘 하루는 좀 수급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 보고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시장은 박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박스인데 전체적으로 저점을 지금 높여가면서 박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연봉으로 이렇게 보면은 올해 시장이 굉장히 힘들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연 수익률로 보면 현재 벌써 13%가 올라 있습니다. 절대로 작은 상승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힘들어하는 거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어떤 시장을 주도하는 세력이 쭉 뻗어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순환을 쫓아가지 못해서 힘든 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특정 섹터가 좀 견인을 하다 보니까 그 특정 섹터에 포함되지 않은 특히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을 안 갖고 있다면은 상당히 좀 소외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언제 돌아설 거냐 이 박스를 언제 돌아설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결국은 하반기 시장에 대한 경기에 대한 확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트리거가 필요한데 현재 시장에는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피크아웃이 아닐 확률이 대단히 많다 그랬죠. 수요가 살아있다면 시장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하반기에 수요가 과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확인이 될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안 통과가 되면은 인위적으로 좀 수요를 만드는 측면이 있죠. 아마 이런 게 트리거가 돼서 시장은 좀 전환점이 될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 될 게 8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발표되는 여러 가지 CPI나 이제 CPI 또 발표하죠. CPI, PMI, 그러니까 물가 지수를 봐야 되고요. 중국의 PMI가 미국의 CPI로 이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면서 과연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지 급격한지 요거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언제 시작을 할지. 지금 기준으로는 8월 잭슨홀은 아니고 9월 달 FOMC에서 진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요거를 좀 체크해봐야 되고, 세 번째는 역시 고용이죠. 고용지표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는데 이제 8월 9월로 가면은 정부 보조금이 다 끊어지죠. 결국은 일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일자리로 복귀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를 체크하면서 하반기에는 박스를 뚫는 시장으로 대응을 해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종목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이제 작년 연말부터 동학개미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주 매수 종목이었는데 횡보가 너무 길어지고 있죠. 횡보보다도 지금 사실 고점에 9만 원대 이상에 들어간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 요인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가장 주된 게 작년 연말에 좀 오버슈팅한 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 반도체를 기대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느립니다. 5나노에 대한 수율이 50% 언더에서 이제 6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수율 개선의 속도가 좀 느렸고, 두 번째는 이제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으로 라인업을 하반기에 노트를 포기하고 폴더블로 전략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갤럭시 판매량이 너무 부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성장축인 메모리 반도체는 좋은데 그 외에 시스템 반도체, 기대했던 시스템 반도체의 부진과 전략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 이게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거는 하반기 때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이 얼마나 강한지와 시스템 반도체가 과연 이제 나노 수율을 극복하고 캔디스 업체들의 수주를 받아내는지 이런 부분과 갤럭시 시리즈 언팩되는데 그 부분과 폴더블 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제 오늘 오후에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슈가 조금 트리거가 돼서 돌릴 수 있으면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게 이제 크래프톤이라는 상장 신규 IPO가 내일 상장을 합니다. 대여죠. 24조로 출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공모에서는 흥행이 완전히 실패를 했죠. 참패를 했습니다. 경쟁률이 전혀 없었고요. 이 얘기는 이제 공모가가 일단 너무 높았고요. 두 번째는 크래프톤이 대단한 게임 회사는 맞지만은 배틀그라운드라는 원게임 리스크가 있습니다. 게임 하나로 이제 워낙 큰 규모를 유지하려다 보니까 배틀그라운드가 과연 이 하나의 게임으로 늘릴 수 있느냐. 또 두 번째는 중국 시장에 대한 노이즈가 있죠. 중국이 게임 규제하는 거에 대한 규제를 받아서 이게 종합적으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내일 시가에 이제 반영이 되겠지만 기타 NC소프트나 여타 펄어비스 이런 게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추세가 유지될지 내일 관찰하면서 지켜보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개장 상황 자세하게 짚어주셨고요. 수급적인 부분들 계속 집중해보자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자로는 유지수 전문위원 만나볼 텐데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 유지수라고 전송을 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지금 잠깐 개장 시황 한번 다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지수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0.5% 떨어지면서 3,253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38% 떨어지며 1,05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4원 80전 올라가면서 1,146원 90전까지 원달러 환율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코스피 시장 현재 외국인이 1,300억대 그리고 기관이 2,800억대 매도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470억대 외국인이 매도, 기관은 1,700억대 팔자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개장 상황 살펴봤고요. 유지수 전문위원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오늘 카카오뱅크가 현재 탑 10으로 들어오는 모습인데 6위부터 10위네요. 카카오뱅크가 12% 넘게 상승하면서 현재 78,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만 원 돌파 목전에 두면서 카카오뱅크가 탑 10으로 단숨에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가 여전히 나홀로 상승세 펼쳐가고 있고요. 현재 77만 9천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이 두 종목이 상승 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카카오게임즈인데 오늘도 상승폭 확대해가면서 에코프로비엠 현재 3.35% 상승, 카카오게임즈는 2.3%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개장 상황 다시 한번 짚어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이슈들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유지수 전문위원께 바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양대 시장 모두 하락 출발했는데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를 강하게 받쳐주고 있어서 그나마 좀 하방이 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상황과 함께 종목별로 시그널도 챙겨주시죠. 네, 지난주 금요일 일단 미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미국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외인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코스피 3,25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1,05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이글벳 그리고 체시스, 제일바이오 등의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와 코스모신소재와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스마트폰 관련주로도 수급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체크하시면 좋을 만한 이슈로는 아무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심사위원회인데요. 오늘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고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문의 주신 종목들 시그널 짚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KCC건설입니다. KCC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스위첸 그리고 주상복합 브랜드 웰츠타워를 보유한 건설사이고요. 도로나 항만, 철도, 국토개발 사업 등을 하는 토목공사, 호텔이나 오피스텔 아니면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건축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공이나 분양과 같은 분양공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건설 부문과 같이 사업이 다각화된 대형 건설사와는 다르게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국내 주택 시장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관련 정책을 좀 내놓고 변경이 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자들 또한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현재 정부는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건설주들의 좀 수혜가 예상이 되면서 작년부터 꾸준히 반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난 4월 치러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도 재건축과 재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이 KCC건설도 당시 급등이 나와준 바 있고요. 여기에 하반기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호황도 기대가 되는 만큼 건설주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건설주들의 성장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포트에 관련주 하나씩은 좀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고요. KCC건설은 지난주 목요일부터 외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대량 거래량도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적도 꾸준히 연간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로 보셔도 좋아 보입니다. 주가도 작년부터 상승이 나아지고 있지만 현재 고평가된 구간은 아니고 오히려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13,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길게 보신다면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을 하셔도 좋은 종목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YN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폐기물 처리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외에도 퍼블릭 골프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해상운송, 레미폰 제조, 판매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코로나19의 수혜를 아무래도 좀 크게 입은 종목이죠.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작년부터 올해 4월 초까지 큰 상승이 나아진 종목입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일회용품의 사용이 좀 급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생활 폐기물 배출량도 급증을 했습니다. 또 거래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서 여전히 증가 중에 있고요. 코로나19 확진자들로부터 발생한 의료 폐기물 배출량도 확진자 수에 따라서 증가를 하고 있고 여전히 폐기물들은 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8월에서 9월은 태풍이 발생하는 시기로 태풍이 지나간 지역의 폐기물 처리량이 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폐기물주들이 태풍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태풍 루핏의 영향권에 한반도 남동쪽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태풍 관련주 이슈도 좀 체크를 해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경우는 추세를 좀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13,000원에서 14,000원 부근이 중요한 지지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추세가 꺾일 수 있다고 보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큰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아진다 하면 다시 한번 고점 갱신을 노리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작년부터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고평가된 구간이 아닌가 싶으실 수 있지만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되었던 종목이고 실적도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점 이탈 여부만 체크해 보시면서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토탈소프트인데요.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 시스템, 선박 탑재용 컴퓨터, 그리고 항만 커뮤니티 시스템과 같은 해운 물류와 관련된 패키지, 소프트웨어들을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메타버스로 주목을 받고 있는 VR 관련주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대표이사가 대선 후보자의 대학 동문이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4월까지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어서 단기간 내 6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이후로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지금 주가의 경우는 신풍제약의 올해 2월 자리와 좀 비슷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12,500원 부근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 번은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고점인 28,650원까지는 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는 하고 있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주가를 뒷받침하기에는 역시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탈소프트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12,500원 저점 이탈 여부 잘 체크하시면서 보셔야 할 것 같고 기존 보유자분들이시라면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들 신규 보유자 관점과 또 신규 진입자 관점에서 좀 살펴드렸고요. 이런 정보들 다시 한번 보고 싶으시다면 유튜브 서울경제TV 언제든지 놀러와 주셔서 다시 한번 시그널들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양지수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기관의 매수세가 다시 들어오길 기대하면서 오후장까지 힘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을 사칭하는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이 점까지 유의하시기 바랄게요. 월요일장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